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픈 글 위로 산책입니다. 오늘은 수잔 케인의 quiet라는 책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신 곁을 지나치는 사람 2명 중 1명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통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내향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놀라운 수치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늘 세상에서 나만 혼자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성공이라는 왕관을 씌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자신을 고장난 기계라고 오해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하고 시끄러운 파티장과 같습니다. 모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야만 살아남는 곳이죠. 조용히 구석을 지키는 당신은 마치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남들은 저 소음 속에서도 즐거워 보이는데 왜 나만 이 공간이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지는 않았나요? 이것은 당신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태양 아래 활짝 피어야만 하는 해바라기가 아닐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식물에게 해바라기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뜨거운 햇살을 정면으로 받고 화려한 꽃잎을 뽐내야만 정상적인 식물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숲속 깊은 그늘에서 바위를 감싸 안으며 자라는 이끼도 있고 조용한 습지에서 자신만의 결을 다듬는 양치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바라기처럼 넓은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내향성을 고쳐야 할 결함이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지 않으면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회의 시간에 침묵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사회. 이 잔인한 표준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화려한 쇼맨십이 실력을 압도하고 알맹이 없는 말이 침묵의 지혜를 비웃는 풍경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시끄러운 것이 유능한 것과 같은 말일까요? 화려한 언변이 곧 깊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어온 이 외향성의 신화에는 아주 거대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사실 조용히 세상을 기획하고 움직여온 내향인들의 치열한 사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작은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남들에게 맞추느라 억눌러 왔던 당신의 고유한 엔진 소리 말입니다. 당신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아닙니다. 이 시끄러운 파티의 소음을 잠재우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그 고요함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이제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 이토록 시끄러웠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과거에는 우리처럼 조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세상은 이토록 소란스러운 외향인들의 무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외향성 신화의 충격적인 탄생 배경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경악하게 될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숭배하는 활달함과 사교성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말수가 적고 신중하며 도덕적인 사람을 최고의 리더로 꼽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소란스러운 무대 위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거대한 연극의 시작점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느꼈던 소외감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의 인류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작은 마을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정직함이 곧 그 사람의 얼굴이었죠. 수전 K는 이를 성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깊은 참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조용함은 곧 진중함이었고 침묵은 깊은 사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쳐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이들이 가득한 도시의 공장과 사무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나를 매력적으로 팔아야 하는 인격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하고 나를 비싼 값에 팔아야 하는 세일즈맨의 논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사회는 실력보다는 인상을, 깊이보다는 카리스마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알맹이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가장 화려한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 바닥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제 자기 표현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자신을 광고해야 합니다. 유능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확신이 없어도 자신감 있는 척 연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실 있는 조용한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사람들을 리더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은 당장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것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빛을 발하는 등대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등대 같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네온사인이 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숨막히는 압박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본질보다 포장에 더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비극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회가 아무리 외향성을 강요해도 왜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왜 시끄러운 곳에서 유독 빨리 지치는지, 왜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이 예민한 센서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유전자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시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남들보다 훨씬 빨리 눈치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위 1%의 예민한 센서를 가진 겁니다. 이 예민함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당신이 가진 그 민감함이 실은 당신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학자들은 아이들을 관찰하며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무덤덤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온몸으로 반응하며 울음을 터뜨렸죠. 흔히 전자를 씩씩하다고 칭찬하고 후자를 나약하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향인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공포 감지기가 아주 예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작은 자극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고성능 안테나를 장착한 셈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민들레와 같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바람이 불면 씩씩하게 씨앗을 퍼뜨리죠. 반면 내향인은 아주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난초와 같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금방 시들고 말죠. 겉보기엔 민들레가 더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적절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압도적인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잡초 틈의 민들레가 아니라 정성껏 가꾼 난초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뭉뚱그려 지나치는 세상의 무수한 정보를 남김없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지치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정밀하게 읽어내는 당신만의 재능입니다. 이 예민한 감각이 있었기에 인류는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고 치명적인 위기를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난초들이 민들레가 가득한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민들레인 척 흉내를 내야 할 때도 있죠. 과연 내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시끄러운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키면서도 세상의 파도를 타는 아주 영리하고 우아한 전략,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회복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을 느끼시나요? 왜 단 1시간의 짧은 미팅이 누군가에게는 10시간의 강행군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세상 모든 에너지를 빼앗긴 기분이 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생명수가 될 겁니다. 내향적인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수정 K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자유특성 이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가진 본래의 성격과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혹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용한 성격의 영업사원이 고객 앞에서 열변을 토하거나 내성적인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 앞에서 카리스마를 뽐내는 식이죠.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헌신입니다. 이것을 고무줄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고무줄을 길게 늘려 세상이 원하는 모양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고무줄을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너무 강하게 당기고만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탄성을 잃고 툭 끊어지거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내향인들이 겪는 번아웃은 바로 이 고무줄이
한계치까지 당겨졌을 때 찾아오는 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전 K는 이것을 회복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당겨진 고무줄을 잠시 놓아주고 원래의 느슨한 모습으로 돌아가 쉴 수 있는 틈새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냉각수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엔진을 식히지 않으면 차는 결국 멈춰버리고 맙니다. 파티 중간에 잠시 화장실로 숨어들어 혼자만의 1분을 갖는 것, 점심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산책하는 것, 퇴근 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책을 읽는 것, 이 모든 행위는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성능 기계를 정비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당신을 보며 부정적이라거나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지십시오. 이 냉각수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를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어떻게 쉬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당신이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는 법은 바로 이 적절한 당김과 늦춤의 조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며 힘을 기른 내향인들이 막상 행동에 나설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밑바닥을 조용히 흔들고 결국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을 혁명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침묵의 지도자들.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 그 경이로운 마지막 결말을 향해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거대한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단 한 번이라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세상을 뒤흔든 가장 위대한 혁명들은 의외로 가장 고요한 곳에서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고요함이 실은 이 소란스러운 시대를 구원할 마지막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경이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자인 간디는 말했습니다. 유순한 방법으로도 당신은 온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요.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내향인이 가진 끈기와 깊은 통찰, 그리고 타인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힘이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하다는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외향적인 리더가 폭풍처럼 몰아치며 눈앞에 성과를 낼 때 내향적인 리더는 깊은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며 결국 거대한 바위의 모양을 바꿉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파도만 보는 사람들은 그 강물이 품은 심해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살리는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의 손길과 같습니다. 요란한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에서는 거대한 건물을 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리는 정밀한 작업은 오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수술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결코 무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려는 가장 강력한 집중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귀한 침묵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바라기만 가득한 들판에서 길을 잃은 이름 없는 꽃처럼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경이로운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워질수록 당신의 고요함은 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아수라장에서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결국 당신 같은 내향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을 흔드십시오. 억지로 성격을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기질이 축복이 되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진가를 발견하고 당신의 목소리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콰이어트, 즉 고요함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이제 그 무기를 들고 당신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를 통해 우리 내면의 고요한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장을 덮으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울림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쉼없이 돌아가는 시계 태엽 같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시계 바늘의 화려한 움직임에만 주목하죠. 하지만 그 바늘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시계의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톱니바퀴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조용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재단해 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함에 시달렸죠.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데시벨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숙고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공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성격을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그 특별한 기질이 가장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강력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흔들 준비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